흙을 다 준비하고 최고의 씨앗까지 사놓고 이제 파종 시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2월의 단 하루, 날짜를 잘못 고르는 바람에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정원 및 텃밭 가꾸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월의 가장 위험한 파종 금기 날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순히 피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날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왜 모종은 부실하고 발화율은 떨어지며 수확량은 쥐꼬리만큼 적은지 의아해하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날짜뿐만 아니라 왜 이 날들이 농부에게 검은 날로 불리는지 그 이유까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 수확을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구해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혹시 달력을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내킬 때 씨앗을 심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금지된 날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혹시 그저 우리 할머니들의 미신일 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관찰과 당연히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밤의 동반자인 달은 지구상의 모든 물에 엄청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중력 영향을 미칩니다.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식물은 무려 80에서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달의 주기가 식물 속 수액의 흐름과 생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월 초승달과 보름달이 뜨는 날은 에너지 전환의 시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 기간이 됩니다. 게다가 달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여러 가지 별자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점성가들은 이 별자리들을 오래전부터 비옥한 별자리와 불모의 별자리로 나누었습니다. 불모의 별자리에 씨를 뿌리는 것은 마치 남극에서 수박을 키우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아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고도의 영농 기술, 즉 에그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물을 심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최대의 적, 바로 신월 유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는 10일이 바로 이 신월에 해당합니다. 이 날은 물론 전후 하루씩, 즉 2월 9일과 11일 역시 완전히 죽은 기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달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으며 식물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뿌리 깊숙이 내려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심는데 그 순간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성장할 필요한 시작의 힘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식물의 수액이 최대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싹이 난다고 해도 그 새싹은 극도로 약하고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물은 뿌리 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병들고 시들어 결국은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월에 파종하는 것은 농사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는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씨앗과 여러분의 힘,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달의 두 번째 핵심적인 순간은 바로 보름달입니다. 2월 24일에 찾아옵니다. 흔히 보름달은 에너지와 힘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씨앗을 파종하는 데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과 그 하루 전후에는 식물의 모든 생명력이 줄기와 잎, 즉 지상부로만 솟아오르게 됩니다.
수액이 지상부를 문자 그대로 가득 채우게 되죠. 이것이 씨앗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씨앗은 위로 자라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지만 뿌리 성장은 완전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모종은 무성하고 멋진 녹색 잎을 자랑할 수 있지만 뿌리 시스템은 매우 약하고 잔뿌리가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조금의 냉해, 수분 부족 혹은 옮겨 심기만으로도 모종이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식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에는 열매나 뿌리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 즉 거의 모든 작물을 절대 심어서는 안 됩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작물입니다. 보름달의 에너지는 기만적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제 별자리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식층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2월에는 달이 소위 불모의 별자리 몇 군데를 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별자리는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는 바람의 별자리이며 차가움, 건조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달이 물병자리에 머무르는 날은 어떤 종류의 파종이나 심기 작업에도 가장 부적합하고 헛수고를 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번 달에는 2월 1일, 2일, 그리고 3일 오전에 해당됩니다. 이 별자리 아래에서 심은 식물은 기형적이거나 허약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설령 수확기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수확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물병자리는 실험적인 요소를 선호하지만 정원 가꾸기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물병자리에 파종하는 것은 마치 복권을 사는 것과 같으며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고의 씨앗과 가장 비옥한 토양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물병자리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물병자리는 정원사의 적입니다. 저희 목록에서 다음으로 위험한 별자리는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고 화려하지만 매우 건조하고 불모의 기운을 가진 별자리죠. 2월 중 달이 사자자리에 머무는 날은 20일과 21일 이틀입니다. 사자자리가 왜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사자자리는 식물에게 강력하지만 매우 짧고 땅을 메마르게 하는 충동을 부여합니다. 이때 심은 씨앗은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발아하여 초보 정원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싹은 가늘고 길쭉하게 자라며 마치 햇볕에 타버린 것처럼 허약해 보입니다. 이들은 초기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튼튼한 줄기를 형성할 에너지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가뭄이나 고온에 매우 취약하며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자자리는 높고 넓게 자라야 하는 관상용 관목이나 나무를 심는 데는 적합하지만 채소 작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20일과 21일은 저희의 파종 달력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에 우리를 찾아오는 세 번째 결실이 적은 별자리는 바로 처녀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생산성이 높을 것 같지만 이 땅의 별자리는 의외로 결실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은 2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처녀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처녀자리는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한 별자리라서 수확보다는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관상용 식물이나 꽃을 대상으로 모종 옮기기나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옮겨 심은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예쁘게 자라며 꽃도 풍성하게 피어날 겁니다. 하지만 처녀자리 기간 동안 심은 씨앗에서
토마토, 오이, 고추 같은 풍성한 채소 수확을 기대하신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매는 적을 뿐 아니라 크기가 작고 맛도 덜할 겁니다. 이런 작물은 뿌리 발달은 나쁘지 않지만 그 모든 힘이 열매를 맺는 대신 모양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예쁜 화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텃밭이라면 2월 25일과 26일에는 채소 씨앗 파종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2월에 가장 불리한 날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잘 기억해 두십시오. 2월 1일과 2일은 달이 불모의 별자리인 물병자리에 머무는 날입니다. 9일, 10일, 10일은 신월 유문 기간으로 한 달 중 생명력이 가장 약한 정지된 시기입니다. 20일과 21일은 달이 건조하고 불의 기운이 강한 사자자리에 위치합니다. 23일, 24일, 25일은 보름달 풀문 기간으로 식물의 뿌리가 약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목록의 마지막은 25일과 26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달이 생산성이 낮은 처녀자리로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피해야 할 위험한 날들이 꽤 많습니다. 이 날들을 무시할 경우 잠재적인 모종의 절반까지도 파종 초기 단계에서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자연 관찰의 결과입니다.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날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흙이 좋고 식물등도 있고 최고급 비료까지 갖췄는데 언제 심든 무슨 상관이야. 요즘 기술이 다 해결해 주는데. 이런 반론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심한 독감에 걸린 날, 아무리 최첨단 약물과 최고급 스포츠 영양제를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선수가 과연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업 기술이라 해도 에너지가 부족하고 병든 날에 심은 것까지 보상해 줄 순 없습니다. 식물 등은 성장을 위한 내적인 추진력을 대체할 수 없고 아무리 비옥한 토양이라도 휴면 상태에 빠진 씨앗에 영양을 공급할 순 없습니다. 결국 약해진 식물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온실 환경을 만들어 오히려 식물을 더 연약하고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지에 심을 때가 오면 혹독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자연의 리듬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정원사가 아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위 사탄의 달의 날 또는 헤카테의 날이라고 불리는 기간이죠. 이름은 섬뜩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달의 위상이 바뀌는 날, 즉 가장 어둡고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보통 음력 29일과 1일 그리고 2일은 일컷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간의 에너지는 혼란스럽고 무거우며 부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심은 모든 것은 성장이 더디고 병들기 쉬우며 해충을 끌어들이고 결국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때가 아니라 정화하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2월에는 이 날들이 부분적으로 신월, 뉴문 기간과 겹치는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물론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자연에서 에너지적인 전환이 발생하는 날에는 모든 생명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특히 민감합니다.
굳이 그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불리하다는 날들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물론 아니죠. 우리 가두너들은 항상 할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빈 시간이라고 불리는 이 날들은 식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 없는 준비 작업을 하기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흙 상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흙을 채 쳐서 불순물을 거르고 소독을 위해 오븐에 쪄주거나 볶아주는 것도 좋고요.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모두 배 앞에 놓는 거죠. 가지고 있는 씨앗을 정리하고 발화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즌 전체에 상세한 파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모종 화분이나 육묘 트레이를 깨끗하게 씻고 소독해 두기에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아니면 원예 용품점에 들러서 비료나 방제약, 필요한 농기구 같은 부족한 물품을 미리 사두는 것도 현명합니다. 사용하던 전정가위나 칼날 등을 날카롭게 손질하는 데 시간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종하기 좋은 날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덜어내어 시간을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농사의 핵심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 특히 초보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너무 서두르는 것입니다. 2월이 막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파종하고 싶은 마음에 손이 근질거립니다. 빨리 심으면 그만큼 수확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토마토나 오이 같은 작물이 그렇습니다. 2월 초나 중순에 너무 일찍 파종하면 밭에 옮겨 심을 시기가 되었을 때 이미 웃자라고 약해진 모종을 얻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직 일조 시간이 매우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연광 부족을 완전히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물들은 빛을 찾아 억지로 위로 자라게 되고 마디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면서 줄기는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웃자란 모종은 흙에 옮겨 심은 후에도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며 결국 적절한 시기에 심은 모종보다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입니다. 규칙의 예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지 않은 날에는 정말 식물을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몇 가지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이 뜰 무렵에는 모든 에너지가 위쪽, 그러니까 식물의 지상부로 집중됩니다. 이 시기에는 야잎이 채소, 즉 상추, 시금치, 딜, 루꼴라 같은 것들을 심으면 꽤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나 뿌리가 아닌 바로 이 푸른 잎사귀들이기 때문에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이득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뿌리 시스템은 여전히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처녀자리처럼 불 모인 날이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날에는 김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뽑아낸 잡초는 다시 자라는 속도가 더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병자리의 날이 되면 텃밭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심지어 김매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월에 관해서는 예외란 없습니다. 이때는 모든 식물에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휴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일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론이 또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요일을 남자의 날과 여자의 날로 구분해서 생각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바로 남자의 날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날에는 힘든 노동이나 건축 같은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파종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같은 여자의 날은 흙과 식물을 다루는 작업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예외 없이 휴식의 날이었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땅을 다루는 일은 평온함과 고요함, 그리고 여성적인 시작과 연관된 창조적인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속설에 가깝습니다만,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무언가를 심어보고 월요일에 파종한 결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파종 전 씨앗 처리와 관련된 흔한 오해를 하나 풀어봅시다. 많은 원예가들이 씨앗을 생장 촉진제에 담근 후 달력은 아예 보지 않고 파종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화학적으로 씨앗을 깨웠으니 언제 심든 싹이 틀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장 촉진제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씨앗이 휴면 상태에서 더 빨리 벗어나도록 돕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요. 그러나 이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만약 씨앗을 물에 담근 후 달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신월기간에 심는다면 씨앗에게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억지로 깨어나게 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마치 한밤중에 사람을 깨워 마라톤을 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뛰긴 하겠지만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과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생장 촉진제는 자연의 리듬과 시너지를 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종하기 좋은 길일 하루 전에 씨앗을 담가주세요. 그러면 약품으로 인한 내적 에너지와 자연으로부터의 외적 지원,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생육기간이 긴 작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 당고추, 샐러리, 특정 품종의 토마토, 그리고 유스토마나 페투니아 같은 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정말 일찍 파종해야 하는데 대개 그 시기가 바로 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느림보 작물들의 파종일을 잘못 정하면 아예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약해진 모종은 우리의 짧은 여름 동안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들에게는 음력 달력에 따른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조건이 됩니다. 서둘러 물병자리 날이나 신월에 파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달이 차오르는 비옥한 날에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는 속담이 100%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모종을 솎아내거나 옮겨 심는 가식 작업에는 똑같은 규칙이 적용될까요?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옮겨 심기 이식은 뿌리 시스템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불리한 날, 특히 신월금음이나 물병자리일 때는 모종 옮겨 심기 작업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업을 진행하면 식물이 활착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병에 걸리기 쉬우며 많은 개체가 결국 시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에는 좋지 않다고 알려진 만월 보름달이 모종 옮겨 심기에는 오히려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뿌리의 활동이 덜 활발하기 때문에 손상을 더 쉽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종의 이상적인 비옥한 별자리에 차오르는 달은 이 시기에는 항상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종 옮겨 심기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개자리나 정갈자리처럼 비옥한 별자리에 달이 이지러지는 하강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최적의 날이 없다면 처녀자리의 날도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식이나 월식 같은 무시무시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다행히도 올해 2월에는 월식이나 일식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식과 월식이 발생하는 날은 완전한 에너지의 혼란, 즉 카오스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모든 자연이 긴장 속에 멈춰서죠. 이 날들뿐만 아니라 앞뒤로 3일씩 총 7일 동안은 식물이나 흙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씨앗 심기, 분갈이, 가지치기, 물 주기, 흙을 뒤엎는 작업 등 이 모든 행동은 식물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틈의 기간 동안 건드려진 식물은 성장이 멈추거나 꽃이나 열매 맺은 부분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텃밭이나 온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식의 에너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과 나의 식물들이 이 우주적 대변동을 조용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저 이 기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달력 원력을 따르는 심리적 요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농사 기술적인 면이나 점성술적 의미 외에도 우리의 행동에 질서와 계획성, 그리고 의식을 불어넣어 줍니다. 달력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허둥지둥하는 대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올바르게 처리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믿음이야말로 미래 수확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식물은 우리의 에너지를 매우 미묘하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온함으로 식물을 돌볼 때 식물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환을 무시하고 서두르거나 패닉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식물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러니 월별 달력을 딱딱한 규칙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현명한 조언자이자 조력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음력 달력을 믿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달의 위상, 달이 위치한 별자리, 그리고 월령 음력 하루 및 별자리가 바뀌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달력들은 이 사건들의 정확한 시간을 항상 표시해 줍니다. 2월 5일은 좋은 날입니다 라고만 단순히 쓰여 있는 달력은 믿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씨를 뿌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달이 어느 별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달이 한낮에 별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원리를 익히고 온라인 점성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스로 기륭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독립성과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씨앗을 좋지 않은 날 심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는 심은 모종이 100% 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경우보다 더 연약해져서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게 될 뿐입니다. 물 주기, 영양 공급,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작부터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이를 복잡하게 만든 셈입니다. 성공 확률은 분명히 낮아지겠지만 아예 제로 0는 아닙니다.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제 그 묘목들을 2배로 정성껏 돌봐주세요.
예를 들어 아미노산 기반의 스트레스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적인 일조량과 온도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애정과 보살핌이 잘못된 파종일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럼 주요 결론을 내리고 2월 파종 달력의 위험 구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색의 가장 피해야 할 시기는 신월 9일, 10일, 11일과 보름달 23일, 24일, 25일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식물의 생명력이 정체되거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다리 작물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즉 불모의 별자리를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2월에는 물병자리 11, 21, 사자자리 21, 21일, 그리고 처녀자리 25일, 26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날짜에 씨앗을 뿌리면 약하고 병들기 쉬우며 수확량이 적은 모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하고 해당 날짜만 잘 피한다면 식물 재배의 가장 이르고 중요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90%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2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식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날짜뿐만 아니라 그 날짜들이 작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까지 이해하게 되신 거죠. 초승달과 보름달, 그리고 불모의 별자리들이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소중한 종자와 시간, 노력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성공적인 수확은 모종을 땅에 심는 5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2월의 첫 씨앗을 심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텃밭과 정원에 필요한 새로운 꿀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2월에 어떤 작물부터 먼저 심을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조언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